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과연 우리 대학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적절한 비용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명확한 답변 없이 해당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동적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대책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응당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 대학의 실태,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총학생회 측은 작년 10월 3일경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노위 게시판을 통해 지난달 본교 처장단과 등록금 반환 관련 면담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확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반발과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지난 11월 본교는 특별 장학금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총학생회와 대학본부의 구체적인 내용 논의가 이어진 후 등록금 반환 대상 자격 및 금액이 최종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이라는 반환 액수가 피해 정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1학기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학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등록금 반환과 지급액에 대해 숙명여대 교내 재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0학년도 등록금 반환 형태가 차등 지급과 동등 지급 중 무엇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동등 지급이라고 답한 학생이 59명으로 46.5%, 차등 지급 68명으로 53.5%를 차지했습니다.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록금 액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학생은 1명,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학생은 9명,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3명, 6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학생은 8명, 또한 가장 많은 학생이 응답한 등록금 액수는 8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총 42명이 답하여 61.7%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납부한 등록금 액수에 따른 비율 지급이라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66명으로 전체 약 97%를 차지했으며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 기타의 사유라고 답한 학생은 1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강의 형태가 비대면으로 변경되며 학습에 차질이 생긴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강의들은 기존의 온라인 수업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료로 전체 설명을 대체하는 등 다소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수강한 숙명여대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식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수님들과 학우분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느꼈습니다. 특히 실습과 발표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면 수업 시 질문이 생기면 교수님께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그러지 못해 차질이 있었던 것 역시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대와 미대의 경우 실습 장비 사용비가 포함되어 등록금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실험 및 실습 진행이 불가능했으며 실질적인 전공 체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과대학 실험실의 경우 학기 초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중반에 이르러서야 수업 시간에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미술대학의 경우 실습 교구를 한 학기의 반 이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학대학에서 실습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초반에만 실습을 진행하고 후반에는 아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못하고 수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대안은 별도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그냥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으로만 보고서를 쓰라고 하셨고 직접 프로그램의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지 못하고 학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학교 측은 치매 정도가 비교적 큰 단과대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체 학생에게 일괄 지급의 형태로만 등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의 실질적인 금액과 적용 범위가 선정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대학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성 장학금이라는 취지로 계열별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면 또는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또 다른 등록금 반환 방식으로 특별장학금을 추가 지정하여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 원씩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반환 방식을 통해 건국대학교는 실질적으로 계열별 8.3%의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하여 특별장학금이라는 형태로만 대처하고 있는 우리 대학과는 제법 다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내 예산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대학 예산팀은 2021년도에도 대부분의 강의는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는데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예정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반환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록금 반환 형태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021학년도에는 서버 예산 추가 및 온라인 녹화 강의실 구축, 방역 물품 및 방역 인건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안정된 원격 수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과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느냐는 질문에 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인하 요구 및 동결 반대 입장을 내세웠으나 학생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찬성으로 인해 비대위 측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2차 등심이 요구안을 제출하여 학교 측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변경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등록금 반환 혹은 감면에 대해 학교 측에 어떠한 방향으로 건의하고자 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변경된 학사 문제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학교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가장 효율적인 방향성을 찾아 계속해서 등록금 관련 사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1차, 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본예산평위원회를 통해 우리 대학은 등록금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논쟁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과거 등록금 반환과 감면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미진했던 것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우리 대학 학생들은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은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별장학금이라는 형태로 반환된 등록금 역시 그 지급 대상과 범위, 정도에 관하여 크고 작은 논란만 빚었을 뿐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여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SBS 김혜연입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교 측은 형평성에 맞는 비율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들을 수업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금학기 또다시 비대면 형태의 강의가 진행되는 이상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SBS 리포트를 마칩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